안녕하세요.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부동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부동산 하면은 집도 있고 상업용 부동산도 있고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집, 아파트, 빌라 등등 가격이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제 투자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일단은 첫 번째 내용을 보면 고가 부동산, 보유세 폭탄이 현실화가 됐고 공시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고가 부동산만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 대부분의 부동산의 공시가격, 그러니까 세금을 측정하는 기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집을 소유하고 있고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은퇴하였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금이 내야 될 게 많다는 것은 세금이 낼 게 없게 된다면 세금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집을 처분하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가고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조금씩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가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수록 이 생활권,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돈의 그 양이 조금씩이지만 줄어드는 현상, 심리적으로 부담되는 상황, 그런 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맞물려지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 한국에는 거주하시는 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5천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부동산 소유한 분들도 매우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씩 계속 매도하려고 하는 심리가 강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 신고제 및 매입 규제입니다. 지금 부동산을 이제 매수하려면 여러 가지 서류가 매우 많이 필요합니다. 신고도 해야 되고 서류도 준비해야 되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만들어야 되고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내야 돼요. 마치 내가 돈이 있어서 그냥 사고 싶어서 사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신고를 해야 되는 정도로 매우 규제가 심해지고 있다는 뜻이죠. 그러면 자산가들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지수가 높아지니까 부동산 거래가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자, 그리고 세 번째.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에 역전세난에 공인 중개업소가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 대출 규제 때문에 새로 진입하려고 하는 투자자들, 새로 집을 사려고 하는 일반 가게, 국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점점 더 집을 사기 어려워지니까 집을 사기 어렵다는 거는 부동산을 매각하려는, 판매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값을 받기가 조금씩 더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은 파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는 뜻이니까 공급과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이 매도 물량, 판매하려고 하는 물량이 늘어난다는 것이죠. 판매하는 물량은 많아지고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 투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매수하려고 하는 매수하려고 하는 자금이 부족해지고 대출 규제가 심해지니까 자금이 없어서 매수하려는 힘이 약해지겠죠? 그러면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영향의 요소를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 그리고 보면은 지금 부동산업 쪽의 대출 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지금 증가 속도 그래프를 보면은 이게 점점 더 가파라지고 있다라는 느낌이죠. 자, 그러면 대출이 증가한다는 것은 대출 금액을 상환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매달
이자를 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매달 내야 되는 이자를 만약에 못 내게 된다면 그 부동산은 은행에 경매가 넘어가거나 그런 일이 조금씩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부동산 가격,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아파트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대출을 받은 투자자가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낼 수 없는 상환 능력이 부족한 시기가 되면은 다른 물건을 팔아서 상환하거나 이자를 내거나 그렇지 않으면 경매가 넘어가게 되니까 부동산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이런 경기 부진, 지금 그런 상황에서 이미 대출 잔액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몇 년 전부터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대출 규제가 상당히 많이 완화되어 있었다가 다시 이번에 강화됐죠. 그러니까 대출을 받아서 상업용 부동산 또는 아파트 해서 매수를 하신 분들이 지금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뉴스를 좀 관심 있게 보신 분들은 30대 분들도 아파트를 매수했다. 대부분 30대가 많이 매수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아파트, 부동산 하면은 40대, 50대, 60대 분들이 보통 매수를 하는 게 일반적이었었는데 젊은 30대 분들까지 많은 분들이 매수했다는 것은 그만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많은 매수를 했다는 뜻인데 하필이면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많이 올라왔을 때 거의 최고점에 도달했을 때 지금 이게 최고점일지 조금 더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는 것이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이 이렇게 해서 상승해온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금융위기 때 조금 내려왔다가 10% 정도 내려왔다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선물 거래를 하고 있거나 하는 분들은 이 그래프를 보면은 뭔가 느껴지는 게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비이상적인 상승의 끝은 상투. 이런 시점이 상당히 많이 있죠. 증권시장에서. 부동산도 이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죠. 스물스물 내려오고 있는데 이 내려가는 이 시간과 폭은 우리가 미리 예측할 수 없지만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는 있습니다. 공실이 늘어나고 금매가 급증하고 지금 물건들을 다 내놓고 던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던지고 있다는 뜻인데 이제 상업용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권리금 이런 부분도 있는데 권리금 필요 없다. 없으니까 다 그냥 권리금 안 받아도 되니까 가져가라. 다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지금 공실과 금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가격 하락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문제까지 더해진 거예요. 코로나 문제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그나마 한국은 의료 업계에 계신 분들이 정말 고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있어서 비교적 안정세이지만 지금 이것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지금 사망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확진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하고는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가 기업, 공장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해외 각지에 있는데 공장이 멈춰 섰거나 100% 가동을 해야 되는데 10%, 20%밖에 가동을 못하거나 지금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게 4월 10일자 어제 기사네요. 이렇게 이제 진정이 돼도 구조적 불황이 올 수 있다. 지금 기업들도 그렇고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대부분 사장님 또는 가족 빼고 다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자영업, 회사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비가 없는 거죠. 소비. 그러니까
민간에서 소비가 없으니까 매출도 없고, 매출이 없으니까 기업, 자영업자분들도 생존을 하기 위해서 이 아르바이트 분들이나 이제 직원분들을 조금 정리해서 생존하기 위한 구조조정을 하는 겁니다. 구조조정을 이미 다 했는데, 계속 하고 있는데, 이 시간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구조조정을 계속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게 어디까지 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아무도 이 시점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시점이 오기 전부터 빨간불인, 경제적으로 빨간불인 게 매우 많았다는 겁니다. 이 기자분이 어느 정도 정리를 해주셨는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빨간불, 위태위태했던 분야들이 많다는 거죠. 버블, 거품이라든가 자금 흐름이 좋지 않다거나 대출이 너무나 많다거나 등등등.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의 큰 하락에 대비한 그런 염두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동산이 하락하는 시점에서 우리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부동산을 매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점을 잘 고려해서 이러한 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잘 고려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전략을 선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고, 새로 진입을 하려고 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시기를 잘 검토해서 언제 내가 원하는 부동산을 매수할지 잘 검토해서 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그런 검토하는 시기를 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가지고 어떻게 운용을 해서 수익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요즘에 3천만 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식 투자 시장이 이 일이 장기화가 된다면 주식 투자 시장 주가도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한국 투자자분들이 주식시장에 묻지마 투자, 몰빵 투자, 대출 투자라는 그런 무리한 매매를 많이 하고 있어요. 안 좋은 시점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지금 그림으로 그리면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여기서 지금 주가가 고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반등 조금 했다가, 반등이라기보다는 이렇게 횡보하다가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요 정도 올라온 느낌이죠. 근데 이걸 올린 게 하필이면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이다. 주식을 해본 적도 없고 이제 막 주식 계좌를 만들어서 매수를 몰빵을 했다? 그러면 과거 사례로 봤을 때는 좋지 않은 방향,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낼 수 없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무조건 그렇게 되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는 거의 90% 이상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주식 투자하는 분들도 여기다가 몰빵을 하셨다면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염두해서 이렇게 다시 크게 하락했을 때 큰 손실이 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검토하시고 손절매는 정해 놓으셨는지, 어디까지 떨어지면 손절을 할 것인지를 정해 놓으셨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걸 절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 시점을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손절 시점이라는 없으며 손절할 수도 없게 됩니다. 뭐죠? 개인 투자분들이 전재산 날리는 공식, 물타기, 몰빵, 나몰라라, 묻지마 투자. 언젠간 오르겠지. 1년, 10년 기다리면 오르겠지. 그랬는데 하필이면 보유했던 종목이 상장 폐지되고 거래 중지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고 아니면 거의 모르고 투자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왜 내 계좌가 잔액이 거의 없지? 왜 내 주식이 거래가 안 되지? 그런 경험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이제 시장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상방 압력과 하방 압력, 경제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지금 네이버에서 제임스 투자그룹 검색을 하면 이렇게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누르면 왼쪽에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이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로그인을 하면 왼쪽에 VIP 수익 후기라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를 누르면 제가 만든 시스템 기법을 통해서 한 달에 몇천만 원, 억대 수익 내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 어떻게 그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보면은 키움증권, HTS에 1 버튼 있으면은 키움증권이죠. 한 달 동안 이 시장이 매우 어려운 시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은 4천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벌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저에게 잠시만요. 알람 설정을 하고 이쪽 제임스 대표 직통번호로 간단 자기소개 문자를 주시면 이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임스 투자그룹 제임스 대표였습니다.